국민의 독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달라진 문화적 취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서점 한쪽은 잘 꾸며진 도서관 같습니다. 80석 규모의 초대형 테이블은 이 서점의 자랑.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서점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책을 파는 곳을 넘어서서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이 서점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대형 서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이렇게 편하게 책 읽다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냥 그래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나요? 네네. 언제든지 오셔서 네. 책 읽고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딴 서점들을 일단 가면은 다 서서 잠깐 10분 이상 있으면 뭐라 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다 가만히 읽고 있어도 뭐라 안 하니까 느긋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그 학습지 비중이 한 75% 정도 되고 학습지를 제외한 일반 단행본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은 크게는 하락하지 않지만 점차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요. 일반 단행본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서점에서 문화 행사라든가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을 기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은 그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한두 명을 두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각종 문화 행사를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할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그 뭐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참고서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문화 행사를 여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동네 서점은 어떻게 변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판교에 있는 이 서점은 앞서 본 서점보다 더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달 만남이 예정된 작가들의 책을 따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행사 때 인력이 많으면 저 가운데 매대가 다 없어지고 그 강연 대형으로 의자를 세팅을 다시 해요. 오늘 몇 명 정도? 오늘 지금 한 4, 50명?
예,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이 확실히 유튜브로 공지도 해주시고 하니까 예, 강연장이 아니고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약간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보시는 그 경험이 그냥 편하게 들으려면 그냥 강연장 가면 되는데 그 경험이 옛날부터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서점은 인터넷 포털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던 두 자매가 회사를 나와 네, 약간 함께 그런 차린 거. 서점입니다. 뭐 맥주 팔고 이런 건 다 똑같이. 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책이 굉장히 트렌디한 수단이고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야심차게 7평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저녁 7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가비는 10,000원. 사전에 신청한 고객들입니다. 이 서점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분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입니다. 7시 반, 북토크가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의 5파트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제 맘대로 쓴 겁니다. 안 읽으셔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겠다. 저 유튜브도 제 맘대로 하잖아요. 제 맘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네, 20, 30대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남성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모임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좀 좋은 작은 좁은 서점에서 독자들하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작가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죠. 동네 서점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서 그냥 막 사진 찍고 구경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책 뭐 얇은 책이라도 한 권씩 구매를 하셔서 좀 책을 사는 기쁨도 좀 누려보시고 그런 동네 서점의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서점을 운영하실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점의 성공은 아직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네 서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홍대 앞을 지나다 보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서점이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면서 이 서점의 기준으로 골라놓은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 책이 많습니다. 책들마다 소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서점 운영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겁니다. 아담한 매장에 다양한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래 데이터를 계속 집계를 해가지고 1년에 2번 바꾸는 이제 스테디셀러 코너예요.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확실히 저희만의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홍대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폰트 관련된 책이어가지고 이것도 저희한테서는 정말 많이 팔려서 네, 여기에 이제 오르게 된 거였고. 제가 네. 대형 서점에서 이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일하면서 처음 봤으니까 여기서. 네. 추구하는 이제 가치는 홍대 동네 사랑방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과한 친절, 부담스러운 친절 같은 거는 최소화시키면서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제 저희만의 원칙이었던 것 같고요. 서점은 어떤 기준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일단은 콘텐츠랑 겉표지가 같아야 돼요. 겉과 석이 같은 책, 그리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책은 저희가 이제 지양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좀 그런 저희만의 기준으로 동네 분들의 수요와 맞게. 고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여기 길 가는 길에 분위기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와볼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 서재 같은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도 대형 서점보다 작고 책들도 제가 원하는 책들이 딱딱 있어서 그래서 편안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 새로운 동네 서점의 원조로 지목되는 이 서점은 다음 달이면 새로운 동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홍대 앞 주민들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독립 서점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서점 운영자의 소신과 취향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는 서점들이죠. 여행 작가가 운영하는 이곳은 도시 인문학 서점을 지향합니다. 저는 도시에서도 되게 충분히 행복하고 직장이 끝나고 나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본인의 삶을 좀 자주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문화공간? 네, 서점이 제가 바라는 공간이에요. 서점 곳곳에서 운영자의 생각이 묻어납니다. 약간 미투가 좀 부각되면서 페미니즘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다른 이제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찾으시기도 하세요. 페미니즘 관련된 책이 있나 하고. 그래서 조금 지금 모아놓은 상태인데 많이 빠진 상태예요. 코너라기보다 이제 저쪽서부터 벽면에 있는 여기까지 독립출판 전시에서는 세월호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4월이고 해서 조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작게 만들었어요. 키워드들만 보고 책을 볼 수 없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내 문구만 보고 선택해야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북 코너도 있습니다. 근처까지 가시더라고요. 이 제목과 이 책을 봤으면 자기는 구매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모르고 사서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손님도 계셨었어요. 취재 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독립 출판물을 내기 위해서 찾아온 예비 저자입니다. 어떤 책을 내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 같은 그림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약간 편집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책,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책을 낼 수 있는 곳은 독립출판이 먼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서점 안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서점의 책 판매 수입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 다양한 공동 작업으로 수입도 보충하고 가치도 추구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작고 개성 있는 서점이 나타납니다.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자가 직접 제작하는 독립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봉지처럼 책을 뜯어서 안에 짧은 글들, 완성된 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책이라는 말씀이죠? 네, 고정관념을 깬 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쪽프레스예요. 한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다음 요즘은 또 이런 형식도 많이 나와요. 엽서북이요. 책으로도 보고 한 장씩 뜯으면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건 지금 뒷모습만 그려놓은. 이거 하나 뜯으면 하나의 엽서네요. 네네. 근데 고잉 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게 그냥 그림이 이쁘다가 아니고 그냥 그 길목을 막 재밌게 꾸며 놓은 거잖아요. 자기 남동생이 어느 알바를 세탕을 뛰는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채 남동생이 집에 오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내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재미났으면 좋겠다. 고잉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자기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좋아해요. 독립출판물은 좀 뭐 유명한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거나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표면에 나타나 있는 책 외에도 그걸 만든 사람이나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런 배경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장소로 운영하고 있어요. 뜻을 갖고 시작했지만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잘 못해요. 뭐 정산도 많이 늦고 책도 막 밑에 구석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막 책을 회수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었고, 그러면 그때마다 힘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간 괴롭다가 또 어느 날 뭐 제작자분이 와서 고마워요. 그럼 그 한마디가 또 고맙고. 정부는 올해를 책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동네 서점이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독서 운동에 나서는 데는 국민의 독서율이 떨어지고 서점이 줄어드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은 59.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서점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진 서점은 대부분 전통적인 지역 서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형 서점들은 매장 수를 늘리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동네 서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250여 곳, 최근에는 한 주에 1개꼴로 개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점이 사라지는 한편에서 새로운 서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자기 취향이 있어도 그런 취향을 표현해주는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그리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어디에 나하고 똑같은 취향이 있고 그 서점이 있고 또 그 서점에 모이는 독자가 있고 그런 데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거기서 마련이 되는 거죠. 저녁에 카페 갈래? 아니면 공연 보러 갈래? 아니면 서점 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서점이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서점 문화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의 매력은 이제 그 중에 하나, 그러한 공간 중에 하나로 독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서점. 그것을 반기는 새로운 독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 한 가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